네, 이번에 교육자료 개발 이제 팀에 참여해서 같이 문해력 자료를 개발한 순천청원 유치원 구희진입니다. 제가 저번에 토에서 발표한 뒤로 다음에 발표할 때는 우리 같이 한 그 선생님들 이름을 넣어야겠다 해놓고는 다른 거 다 수정하면서 또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외에 여기 광양 중동초 병설 유치원의 조지훈 온감 선생님, 그다음에 이따가 발표하실 광영초 강선영 선생님, 그리고 광양 중진초 병설의 김소정 선생님, 동명초 병설의 한솔 선생님, 팔마초 병설의 여미양 선생님, 그리고 영광인데 제가 학교를 잘 몰라서 김다정 선생님, 이렇게 저까지 해서 7명이 이 자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임수희 선생님도 문해력에 대한 연구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되게 이 자료를, 그러니까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데 어떤 자료를 개발을 해야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교육과정 실행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문해력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현장에서 잘못 이해가 되면 뭐 읽기 쓰기를 아이들한테 자꾸 이렇게 권장하게 되는 그런 자료가 될까봐 그런 걱정들이 되게, 우려가 되게 많았었고, 또 주변에서 그런 우려를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게 과연 적절할까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받아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들에게 그 발달 수준에 맞게 아이들이 문해 경험을 하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그래도 한 발짝을 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문해력에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됐는지 이제 선생님들 이거 많이 아시죠? 사흘간, 작년에 사흘간 미니 연휴,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이 사흘을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이 사흘을 며칠로 생각했을까요? 네, 4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순우리말은 사흘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문해력이 지금, 이제 저도 나이가 들수록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디지털 매체에 노출이 되어 있고 책도 잘 안 읽고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흘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오히려 얘네들이 한 말이 뭐였냐면, 자기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럼 사일로 바꿔라 사흘을,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되게 이 문해력, 그리고 또 올해 또 심심한 사과 아시죠? 왜 이 심심한 사과가 또 문제가 됐는지. 그래서 마음이 매우 깊고 진실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를 몰라서 그런 오해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이 문해력의 기반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유치원에서도 그 아이들의 발달에 적절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자, 토파보다 무슨 뜻인지 아시는가요? 혹시? 토파보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분들 많죠? 네, 이거 사전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순우리말이면서 샅샅이 더듬어서 자세히 살피는 걸 토파보다라고 해요. 그리고 적확하다.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정확하다를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적확하다는 더 정확하다보다 더 딱 들어맞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런 걸 저희들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다르다, 틀리다,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니야, 너는 틀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다르다는 무엇인가 비교가 돼야 해서 너하고 생각이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생각이 틀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게 오해가 돼. 나는 틀리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정답이 있거나 명확한 사실을 잘못 말했을 때 우리가 틀리다고 하는데, 반대말을 생각하면 다르다의 반대는 같다고, 틀리다의 반대는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부터 용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아이들한테 그런 문해력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흔히 사용하는 너무는 원래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정해진 한계나 정도를 지나치게 넘어섰다는 뜻이래요. 그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 너무 예뻐요, 그러면 그걸 풀었으면 얘는 지나치게 예뻐서 불쾌하다는 의미래요. 근데 우리가 너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약간 긍정의 의미로도 그냥 인정한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우리가 문해력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치원에서 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렇게 의사소통 영역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듣기와 말하기도 있고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도 있고 책과 이야기 즐기기, 이게 다 문해력의 기반이 되는 교육과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문해교육 하는데 하등의 그런 그 양심의 가책이라면 좀 그렇지만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라는 그런 의구심은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말로 유아 중심으로 가는지는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근거를 명확하게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까 문해력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유아 시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국립국어원은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이죠. 근데 유아 시기에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본 게 이제 OECD 2030 학습 나침반에 보면 여기 가운데 핵심 기초 보이시죠? 이 핵심 기초 안에 문해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능력이에요. 그럼 유치원에 좀 가져와야 할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식과 맥락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사용하고 생성하는 능력이 여기 OECD 2030 학습 나침반에서 말하는 문해력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하고 연계가 되는 초등에서 2022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길라잡이라는 책자에서 초기 문해력을 정의를 내렸어요. 초등은 이제 읽고 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문인식, 글인식, 문자와 소리의 관계, 어휘, 철자, 이해력을 포함하는 읽고 쓰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출생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기간 동안 발달하며 이후의 문해력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거기에서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정의 내린 것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의문인식, 이야기 이해, 어휘, 글자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여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잘 듣고 말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희가 정의를 내린 것이, 그리고 이것은 유치원 시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 그래서 가정과의 연계도 꼭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유아기의 문해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 관습적 문해 관점과 발현적 문해 관점이 있는데, 잘 아실 거야. 아마 관습적인 문해 관점은 학교의 교육 과정에 따르는 정형화된 읽기 쓰기, 우리 이렇게 한 공책에 읽고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이거는 당연히 유아기의 발달 특성과 맞지 않아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동기 형성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없어서 유아기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고요. 유아기에는 발현적인 문해 관점을 따라야 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문해 기술과 지식과 태도를 이야기하고, 뭐 애들이 책에 관심 보이 애들은 막 거꾸로 책도 잡고 있잖아. 이런 것도 다 문해 그 애들의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영아기의 풍부한 발현적인 문해 경험이 관습적인 문해를 잘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유아 시기에 정말 다뤄져야 할 것이 풍부한 발현적인 문해 경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아이들이 듣고 말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 되게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듣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아 시기에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고요. 저희도 좀 참고를 많이 한 게, 그 최나야 교수님이 그 문해력 유치원을 하시면서 책을 내셨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기초 문해력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6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그대로 따와서 저희가 응용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두 묶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한쪽은 의문론적 인식, 이야기 이해력, 어휘력, 한쪽은 기초 읽기, 기초 쓰기, 소근육 운동인데, 유아 시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의문론적 인식과 이야기 이해력과 어휘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 문해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유아기 문해 지도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읽기 쓰기보다는 기본이 되는 의문론적 인식이나 이야기 이해나 어휘력과 같은 능력이 잘 발달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보실 때도 그쪽에 좀 초점을 두시고, 저희가 자료 개발할 때도 이쪽 3군데 영역만
저희가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놀이하거나 활동한 것이 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의문론적 인식은 이런 내용, 이야기 이해력, 어휘력이 이건 다 이제 이론적 배경에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있는 게 문해 발달을 위한 물리적 환경인데, 이거는 이제 문해 교육을 위해서 교사가 교실에 준비해 놓는 모든 교구와 교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언어 영역만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문해 환경 그러면 언어 영역뿐만이 아니라 쌓기놀이 영역이나 미술 역할놀이, 미술 영역, 또 수과학 영역. 지금은 이제 흥미 영역을 그 아이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지만, 그런 영역에서 문해 환경을 구성하실 때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에, 다른 책자에서 참고한 게 바람직한, 유아 시기에 경험하면 좋을 바람직한 문해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론적 인식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야기 이해력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어휘력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꼭 습득해야 되는 기준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이들 개인의 발달이나 흥미 등을 잘 고려해서 아이 수준에 적절한 내용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활용하실 때도 그대로 하시기보다는 정말 우리 반 아이들한테 이게 적절할지, 아니면 우리 반 아이들한테 좀 적절하게 하려면 어떤 부분에 좀 수정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론적 배경과 문해활동, 아까 세 가지 의문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 그리고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이들은 정말 하루 일과에서 교사나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문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것을 문해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루 일과 속에 어떤 문해 경험들이 숨어 있는지 교사들이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찾아낸 경험들을 넣어 보았어요. 그래서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애들이 문해 경험을 하고 있구나, 라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강선영 선생님이 계속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강선영입니다. 수석 선생님께서 이론을 따로 해주시고 제가 실제편을 발표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해력 활동에 있어서는 이론을 도저히 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어느 정도 선생님들께서 이론적 배경이 있으셔야 아이들 그 기본 요소 정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놀이 지원을 해줄지를 알려면 이론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가 연구한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안내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수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 교육자료 개발팀의 실제 활동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자료이다 보니 현장에 가셔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활동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지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두 가지의 실제편이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해 활동 부분은 기초 문해력 구성 요소에 초점을 둔, 그리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하나의 특정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현장에서 우리 반 아이들의 관심, 흥미, 생활 주제, 특성 등에 따라 자유롭게 재구성하고 변형 가능한 활동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휘력 9번의 송편빚기 같은 활동은 송편빚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늘 하시는 요리 활동에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넣어서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지, 그런 방향으로 재구성하기 쉬우신 방향으로 사례처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속 숨은 문해 경험 찾기 부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해력에 초점을 두고 적용할 수 있는 발문이나 환경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해 활동 부분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구성은 크게 6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문해력 요소가 나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주요 기초 문해력 요소가 제시되어 있고요. 활동 소개 부분에는 이 활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 부분이 나오고, 어떤 연령을 대상으로 활동하셨는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에는 현장에서
어떤 시기에 이 문해 활동을 함께 재구성하고 적용해 보면 좋을지가 적절한 시기 팁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사 또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 힘들어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현장에서 막 우리 아들 특히 듣기 힘들어하네 이런 아이들이 많이 관찰된다면 이 활동을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시기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문해 요소 안내 및 교육과정 관련 요소를 제시하였고요. 여기에서 문해 내용을 간단하게 이론적인 부분을 쉽게 설명하는 부분을 넣어서 선생님들이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요런 문해 요소고 요런 과정 중심으로 해야겠구나 하고 이론을 잘 정립하시고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실의 특성과 사전 경험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반 아이들은요 라고 해서 활동과 관련하여서 활동을 진행하신 현재 반 아이들의 특성, 발달 정도 등을 안내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부분은 선생님께서 놀이를 관찰하시면서 문해력 활동을 이렇게 이끌어내면 되겠다라고 관찰하셔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또는 활동 전 아이들과 함께 했던 사전 경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본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본활동은 현장에서 활용해 보기 쉽도록 활동 과정을 간단하게 안내하고 있고 또 다양한 교사와 유아간, 유아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을 말풍선으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해활동의 본활동이 끝나면 교사의 마음은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활동 후 교사의 성찰, 교사가 느낀 생각, 깨달음 같은 거를 제시함으로써 아이들이 다양한 문해경을 바라보면서 느낀 교사의 생각이나 성찰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부분은 유치원 또는 가정에서 문해 요소와 관련하여 연계 또는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 주세요 부분은 활동 적용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 또 이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하는 주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교육 자료를 활용할 때 교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 또 아이들의 특성이나 발달에 대해 알아야 하는 점을 공유함으로써 일방적이고 지시적인 활동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에서 두 번째 부분은 하루 일과 속 숨은 문해 경험 찾기입니다. 이 파트는 크게 순서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로 8개의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하루 일과 파트를 선정하고 이 일과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 문해 환경을 찾아보고 문해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상호작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해 환경이 사진으로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고요. 이 문해 환경은 문해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찾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크게 나누어 보면 등하원 시 인사할 때나 간식 먹은 후 정리정돈할 때 이런 상황에 따른 문해 경험이 제시되어 있고 또 물리적 환경, 놀이터에 있는 약속판, 화장실에 있는 미끄럼 방지 경고판 이런 물리적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문해력을 기를 수 있을지 제시되어 있고요. 또 교육자료 개발 위원들께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제공하면 좋을 소소한 문해 경험 사례, 문해 경험 팁 같은 게 제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괄호 부분에는 문해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주요 문해 요소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대부분의 문해 경험은 사실 현장에서 하시고 계신 일이지만 등하원 시 인사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문해력을 발달시키는 일이다라고 인식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일상적인 일과라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이런 요소가 향상될 수 있어요 라고 안내하는 그리고 사례를 알려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굉장히 빨리 했는데요. 지금 제가 문해력을 하면서 어쨌거나 보물 같은 제목 그대로 보물을 그러니까 찾는 일이더라고요. 다 하고 계시는 활동인데 그게 문해력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서 그걸 저희가 그냥 찾아냈고 그 찾아낸 걸 요소별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현장에 가셔서 작은 문해 경험이라도 이 책을 보시면서 또 발견하고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